코딩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저의 이 캔바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들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지니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지니님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잠시 후에 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캔바는 초보 파워포인트 정도 할 줄 아시는 분이면 누구나 맞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프로님처럼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지, 하기만 하면 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정말 웹사이트 제작이란 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버블.io 요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하나 남겼었는데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코드 개발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도 개발 아닌가, 또 코드 나와서 또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알아보고 도망가시든지 듣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노코드 개발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일일이 다 적은 건 아니고 요까지는 GPT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노코드 개발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게 어떤 영어로 된 어떤 코드죠. 그거를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금 복잡한 것까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금 이프로님이 보여주신 캔바 같이 그런 웹에서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스터디 해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코딩이라고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코딩 언어를 사용하죠. 자바, 파이썬, C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죠. 그거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고 그런 구조와 이런 게 너무 잡기 힘들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챗GPT로 비개발자도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런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강의를 했지, 그 이후로는 코딩에 대해서 조금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기초가 없으신 분들에게 뭔가 코딩을 알려드리는 게 조금 겁이 났어요.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노코드 이런 플랫폼을 접하고 나니까 이거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툴을 활용하면 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코딩은 이제 코드로 이거를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노코드 툴은 어떤 이런 웹 툴이죠. 툴을 익힌다, 이게 언어를 익힌다, 이런 똑같은 것 같아요. 개발이랑 아주 똑같은데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똑같은데, 그런 개발하는데 어떤 도구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 노코드 개발을 해야 되냐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 코드 코딩을 모르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들, 디자이너들, 이런 교육자들, 전혀 전문가지만 이런 개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회사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런 IT 부서가 없고 이런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해야 되냐면, 우선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엄청 빠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코드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그냥 옮겨놓고 연결만 하는데요. 그래서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기술적 지식 없는 사람도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개발이 어떤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부딪히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거는 삭제하고 복사하고 붙이고 연결하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컴퓨어를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워크플로우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걸 해보니까 컴퓨 UI의 어떤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눈에 많이 보이니까 더 접하기 쉽다 해야 될까요? 그리고 처음 거를 모든 것들은 처음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어떤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 깨뜨려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프로님 캔바에서도 이런 프리뷰 기능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거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앱입니다. 여기서 이런 텍스트가 있고 이런 인풋 창이 버튼이 있고 여기에 사진이 들어갈 공간 딱 그런 겁니다. 이 안에서 이 버튼 하나에 모든 플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해봤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좀 파이팅 하도록 좀 만들어 볼게요. 강아지가 권투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로딩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로딩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생성이 완료되면 API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앱인데 실제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글은 실제로 그 GPT에서 우리가 생성을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달리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GPT LLM을 통해서 이렇게 강화된 프롬프트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달리에게 입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이 괜찮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API로 받은 것들이죠. 사진과 이런 리바이스 프롬프트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링크도 당연히 되죠. 이걸로 이제 웹사이트 만드는 것은 굳이 이걸로 웹사이트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쉬운 캔바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훨씬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이게 캔바보다 더 오래됐고 한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를 한지. 그래서 빨리 한번 구동을 해보고 점점 다듬어 가는 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런 것들은 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끼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거니까 지금 컴퓨터 켜서 따라 하실 분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조금 설명이 빠진 게 있는데 버블로 만들 수 있는 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앱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AI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럼 버블 플랫폼으로 이제 적합하지 않은 앱들이 있는가? 그러면 고성능 게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 프로그래밍을 해도 이런 거 잘 못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bubble.io라고 들어오시면 돼요. 로그인은 여기 물로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2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 새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앱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캔바에서 템플릿 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CRM이나 마켓플레이스 간단하게 둘러보고 올까요? 여기에서 이런 카테고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죠. 아까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무료도 있고 돈을 지불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료만 해도 이런 종류의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불러와서 글자만 수정하면 캔바랑 똑같죠. 챗GPT 채팅을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 생성 관련된 이런 회사에서 아보카토인가요? AI 카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사이트들을 보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화해서 그런 중소기업이나 IT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처음 빈 페이지부터 우리는 UI도 익히고 해야 되니까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도메인 네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지어주시면 좋아요. GenAI 이미지 알리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중복되는 게 있으면 도메인이 뒤에 숫자를 많이 붙이게 되고 좀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티드 눌러주십니다. 여기서 이런 게 뜨는데 버블이 무료로 이제 연습하거나 간단하게 한 보름 정도는 유료 플랜을 임시로 쓸 수가 있어요. 카드 등록은 돼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14일 동안 무료로 스타터 버전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스타트 버전부터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그냥 요 밑에 스타트 위드 베이직 퓨처 기본적인 기능으로 시작한다 하면 계속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걸 유지하면서 하실 수가 있고 저는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스타트 플랜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카드로 카드 체크한다고 $1가 꾀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14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되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줘도 14일 동안 1,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튜토리얼처럼 처음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조금 정한 것을 다시 한번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넘기시면 바로 되는데 한번 넘겨보고 폰트도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페이지에 폰트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폰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이 버튼의 색들 기본적인 색 구성을 하는 것인데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파란 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다크하게 이런 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기본 색을 하고 나머지 색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플러그인을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API 커넥터 이런 걸 설치할 건데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킵하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총 7개의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7개의 메뉴가 있죠. 첫 번째로 디자인이 이제 UI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워크플로우 이제 어떤 함수 역할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죠. 함수 역할을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 함수 저 함수 다 연결해서 최종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처럼 이미지를 생성할 때 뭐를 거치고 이러듯이 짧게는 한 단계 길게는 6, 7단계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들 저장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이제 색이나 레이아웃 조정이나 그런 폰트나 그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플러그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그인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들이고 이제 세팅이나 로그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선 아까 우리 앱을 바로 만들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 시간이 오늘 몇 시간에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덱스라는 여기 페이지가 하나 떠요. 여기에서 인덱스 말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페이지를 뉴 페이지 해서 달리 페이지라고 할까요? 달리 페이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우리는 빈 페이지로 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달리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 빈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런 창이 생겨요. 이런 창들이 모든 요소에 다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3가지 탭이 존재를 하는데 모두 똑같아요. 여기에는 appearance는 이제 보이는 모양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색상이나 배경 색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이름들도 이게 나중에 변수로 사용될 거예요. 지금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개념을 써도 되는데 파일 네임이지만 여기에서 변수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페이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페이지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리 해가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여기 위에 붙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세팅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배치죠. 화면의 배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반응형일 때 이럴 때나 높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을 그런 조건을 정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코드에서는 if문이나 if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뭐뭐 할 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건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버튼이 클릭 그런 것보다 화면이 500보다 작을 때는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하고 화면이 이상일 때는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만약에 어떤 것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UI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컨디션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보면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하나하나 바로 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리가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이걸 지워버리고 그냥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면 지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 다음을 그릇입니다. 여기 그룹을 여기다 놔도 되고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룹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쭉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놓아도 됩니다. 얘는 이 공간 자체가 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진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이 되게 돼 있죠. 홈페이지나 뭐 위에 내부 바가 있고 중간에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푸터가 있듯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온라인은 위에서부터 이제 딱딱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게 계속 들을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우리가 아무 때나 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위에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룹을 이렇게 옮기거나 그룹을 클릭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위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나중에 하기 편하게. 그리고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나중에도 어떤 걸 사용하거나 그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 내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라벨 같은 경우 그냥 글자의 경우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름을 안 붙여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사용할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담을 거니까 컨테이너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크기를 여기에서 픽스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럼으로 해줍니다. 컬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정리가 되는 가로로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고 로우는 행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컬럼으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make this element fixed 이거를 체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228에 110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린 대로 돼 있는데 이걸 꺼줍니다. 꺼주면 이제 이 픽스한 것을 사용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차지하게 되고 이 값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0이 되죠. 여기에서 높이도 마찬가지로 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꺼주면 이제 전체 넓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하나 얹어줍니다.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제목이니까 굳이 텍스트 이거를 변수라고 해서 수정을 안 합니다. 여기에서 달리 머스리 이미지 생성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여기에 적혀지고 여기 밑에서 바디를 이렇게 커서를 얹어보면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 여기서 헤딩이 가장 큰 거예요. 헤딩이 가장 큰 거고 요 바디는 본문 내용 요 정도 크기 그리고 바디 라지는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이 헤딩 숫자가 커질수록 글자가 작아집니다. 헤딩 6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한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폰트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꾸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게요.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레이아웃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맞춰가면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꺼주시고 이걸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모든 게 가득 차게 되고 여기에서 핏 이제 컨텐츠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아요. 딱 하면 이만큼 딱 맞게 늘어난 만큼 여기에 뭘 쓰던 간에 이런 레이아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높이도 45로 돼 있는데 0으로 해주시면 딱 맞게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 호리젠탈 얼라이먼트라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프롬프트 입력창을 만들어야죠. 여기에 인풋이라고 있습니다. 인풋을 끌어당기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보이시죠? 파란색. 이거는 위에 달리 위에다 하는 거고 달리 이 제목 밑에다 하는 거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 아까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밑에 바로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풋들은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풋 여기를 클릭하셔서 변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앞에 이 인풋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 구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앞에 거 이제 그룹이나 팝업이나 이미지라든지 앞에 다 붙을 건데 그거 놔두고 뒤에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나중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플레이스 홀더라는 것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안내 문자죠. 입력창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전체를 차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0으로 해주시면 가득 차겠죠. 그리고 높이는 48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 제네트 버튼이죠. 그거를 누르고 여기 밑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생성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버튼도 딱 컨텐츠에 맞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써주고 0으로 만들고 아까 여기 옆에다 놓을 생각이니까 이것도 높이는 아까 48이었으니까 48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요 밑에 계속 나열을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렬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나와야 될 게 이미지죠. 이미지를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끌어서 여기에 놔둡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조금 다른데 레이아웃에서 여기를 한 500, 한 400 픽스로 하지 말고 여기에 최소가 이제 휴대폰에서는 좀 화면이 좀 사진이 작아야 되고 다른 거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게 맥스는 500 요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율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24에 1024 이런 이미지를 뽑을 거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큰 화면에서는 이 정도로 보이고 작은 휴대폰에서는 이 정도로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변수도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이제 이미지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이미지 리절트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100개가 있어요. 이제 생성을 누르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API를 사용을 해야 되죠. 달리 API.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러그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톨 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 버블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마다 과금이 되고 프로젝트마다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가 월 구독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막 다양한 것을 개발하고 배포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떤 서비스를 진짜 만들어서 어렵게 내가 공들여서 만든다 하면 또 한 달에 또 한 32달러인가 아까 그랬죠. 그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포 비용이나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따진다면 비용이 그렇게 전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add를 눌러주셔서 여기에 가장 위에 있죠.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앱들이 이 플러그인을 사용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버블에서 만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API 커넥터 이거는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다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 이것만 설치하면 될 겁니다. 설치하는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누르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PI 커넥터가 되었고 이제 여기에 add another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API 이름은 우리가 달리 AP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달리 API라고 이름을 마음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오픈 AI에 가서 보고 하는 겁니다. AI에 들어가서 API 키도 발급받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로그인 해주시고 API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API 키가 있죠. 이런 건 자주 받아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여기 create new secret key
그래서 이거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보셔도 돼요. 좀 이따가 바로 지울 거기 때문에 카피 하셔서 여기에 카피만 해놓고 좀 이따가 쓸 겁니다. 그리고 또 OpenAI의 여기 다큐멘트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API 레퍼런스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클릭하고 여기에 이 URL을 좀 이따가 사용할 거고 이 정보들을 활용할 겁니다. 이 화면을 켜두시고 이제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증은 여기 H라고 되어 있죠. 이 컬 쪽에 보시면 H라고 되어 있는 게 헤더예요. 여기에서 authorization 해가지고 barrier, OpenAI k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헤더에 포함된 키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authentication이 헤더에 포함된 private key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키 네임이 authorizatio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포함해서 이 뒤에 부분은 방금 복사한 API 키 우리 SK로 시작하는 거 있고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bearer 띄우고 무조건 이걸 지키셔야 돼요. 띄우고 SK 이렇게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bearer를 포함한 전체를 한 번 더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코드가 제일 어려워 보이니까 이 부분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만 위에 거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PI를 실제로 물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을 여기 확장 버튼을 눌러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제너레이트 API 를 누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정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액션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시면 포스트 방식으로 URL로 우리가 API URL이라고 하죠. 요거를 복사해서 포스트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 URL을 붙여줍니다. 이게 URL API 주소입니다. 여기로 이제 포스트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JSON 형식으로 우리가 바디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좀 코드 같아서 노코드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대로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가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안에 이 콜론 안쪽에 여기 싱글 코트 안쪽에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 여기에 JSON의 바디에 붙여줍니다. 정렬 안 돼 있는 거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설정해주고 우리가 달리를 이용할 때 이런 네 가지의 키와 밸류가 있어요. 모델 그리고 모델인 달리3 이거 프롬프트 들어가야 되고 n은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개수 그리고 사이즈는 1024, 1024 크기죠. 여기 레퍼런스에 보시면 여기 빨갛게 required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프롬프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써도 디폴트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진 한 장만 되고 이런 거는 처음 보죠. 퀄리티나 어떤 스타일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발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챗GPT나 다른 달리3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해 본 적이 없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좀 세로로 길게 뽑아달라 이렇게 하면 이런 사이즈들을 뽑아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는 프롬프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모델이 기본 모델이 달리2이기 때문에 달리3로 변경을 해주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달리2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품질도 안 좋고 근데 달리3부터 확 달라졌기 때문에 달리3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n이나 퀄리티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굳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사용해서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n부터 사이즈 요거는 지워줍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 붙은 쉼표도 지워줍니다. 이것도 에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는 나중에 동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창에 입력한 값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도 use 이렇게 꺽쇠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안쪽을 지우고 꺽쇠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어떤 변수를 입력합니다. 프롬프트니까 그냥 프롬프트로 이렇게 하고 밖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어떤 큐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프라이빗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밖에서 사용을 할 때 이것을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한 번은 이렇게 콜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빨갛게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달리 같은 경우에는 한 6초, 7초 정도 걸리죠. 그 정도 시간만 기다리면 화면에 뜰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이렇게 바로 뜨죠. returned value라 해가지고 API를 보냈고 이제 오픈AI 서버에서 이렇게 회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보면 created 이제 받은 시간과 어떤 것들 이런 두 개의 값을 받았죠. revised prompt 그리고 URL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revised prompt가 shoot cat 이렇게 세 단어만 입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편안하게 누워있는 매력적인 집고양이를 상상해 보세요. 뭐 털이 어떻고 어떤 분위기가 어떻고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좋은 겁니다. 달리가 이렇게 하고 실제로 URL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를 활용해 하려면 확인해 보려면 여기에 붙여놓으면 되죠. 이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URL 주소입니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잘 되어 있으면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빨간 게 사라지죠. 이제 API를 활용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디자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쪽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이미지 리절트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죠. 우리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 값을 넣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기 여기 그룹 컨테이너 이 빈 곳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그룹 컨테이너라고 지금 선택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느낌표가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여기에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테이트 개념을 또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가 어떤 변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스테이트가 이미지가 없는데 API로부터 스테이트를 변경시켜서 이미지가 있다는 상태로 변경시킨다. 그런 건데 보시면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커스텀 스테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는 API로부터 받은 이미지 그리고 API로부터 받은 revised prompt 이 두 가지를 받을 거예요.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처음에는 returned image라고 하죠. returned image 라고 타입은 이미지죠.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코드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이런 식의 이름을 정하고 타입을 정하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만들어주고 그러면 밑에 하나 더 여기에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add 하셔서 turned prompt라고 하고 이건 텍스트죠.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여기 이미지 리절트에는 여기 이런 업로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미지가 우리가 없다가 생기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전에 있던 이미지가 이제 생성하면 다른 이미지로 바뀌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이에요. 또 변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insert dynamic data라고 돼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 밖에다 만들었죠. 여기에 그룹 컨테이너에다가 뭔가 스테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컨테이너를 선택하면 그 변수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미지 리절트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여기 클릭 해주시면 밑에 엘리먼트에 그룹 컨테이너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returned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스트로피 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거의 returned 이미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returned 이미지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 주면 나중에 returned 이미지라는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말 그대로 API에서 리턴을 받으면 그 스테이트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제 생성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버튼에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거죠. 버튼을 눌렸을 때 이 플로우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하나를 추가해 주셔서 여기에 플러그인에 들어가면 여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API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합니다. 그래서 body를 아까 우리가 샘플로 cute cat이라고 입력을 했죠. 그것도 이제 지우고 여기 다이나믹 데이터로 우리가 아까 변수 프롬프트였죠. 이럴 때 엘리먼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검색하셔서 이렇게 input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거는 엘리먼트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엘리멘트의 값 요것을 선택해야지 이 프롬프트 텍스트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API를 보낼 때 여기에서 아까 봤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값에 어떤 우리가 인풋 값을 넣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주시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API로 프롬프트를 받아서 보낼 겁니다. 오픈 AI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받을 거예요. 받는데 받고 나서 아무 행동이 없으면 우리 이미지가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스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엘리멘트 액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스테이트를 바꿔줄 거니까 set state가 있어요. set state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 변수가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선택해주고 여기에 returned 이미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달리 API로부터의 결과라고 되어 있죠. 이 결과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리턴되는 값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결과 받는 것들이 여기 나올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결과 이미지 여기 있죠. 결과를 받는 게 여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니셜 콜을 했죠. 콜을 하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또 고양이가 나올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오픈 AI는 좋은 게 서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만들면 바로 이미지가 지체 없이 나오는데 또 안 나오는 잠시만요.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오류가 있나 봅니다. 다시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자, 이거는 필요 없고 갑자기 이럴 때가 있네요. 갑자기 플러그인도 없어지고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뭔가 여부적인 서버 문제 같아요. 이런 게 좀 문제네요. 이런 게 한 번씩 플로우에서 만지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 페이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안 될 때는 다시 시작하는 게 좋죠.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 없어진 건 아니겠죠? 나올 겁니다. 뺑뺑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다가 돌아가서 그런지 종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 라이브만 되면은 자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우리가 요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에서 아까 새로운 거 하나 만들었죠. 페이지 달리 페이지로 다행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실시간 저장이기 때문에 뭐가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네. 뭔가 클릭하면 바로 저장이 되는 구조라서 여기서 플러그인도 살아있죠. 여기서 확장해주고 여기도 확장해서 다시 한번 콜을 해보겠습니다. 한 5초 목도 조금 쉬고 물도 한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에서 여기 구조를 잠깐 보셔야 돼서 여기에서 이런 오브젝트가 반환이 되는데 이런 걸 JSON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요게 중괄호인가요? 대괄호. 네. 중괄호.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그리고 여기에 중괄호가 이제 배열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아이템에 여기에 프롬프트 그리고 URL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첫 번째 아이템에 이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스크린샷을 또 떠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워크플로우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아까 하다 말았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였죠. 아까 데이터의 첫 번째 아이템에 여기 이미지니까 URL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API로부터 받은 URL을 여기 값에 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스테이트가 returned 이미지 스테이트에 이 값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returned 이미지로 받은 값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UI로 returned prompt는 만들기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해주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미지가 바로 나올 겁니다. 우선 이거부터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이제 프리뷰를 눌러주시면 바로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은 보기 좀 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크게 해서 프롬프트를 뭘로 날려볼까요? 제가 보통 이미지를 생성할 때 현실에 없는 거를 생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말해주세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유니콘 어떻습니까? 헤엄치는 유니콘. 네. 있습니다. 달리는 번역이 필요가 없어요. 한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달리 3부터 번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것들 API 쓸 때는 번역을 API를 써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잘 나오죠. 네,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앱이 첫 번째 단계가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이걸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고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레이아웃을 꾸미고 이런 데 시간을 더 잡아먹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근데 또 UI가 굉장히 중요하죠. UI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빠진 거 있죠. 리바이스드 프롬프트 그걸 또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름을 텍스트 뒤에 리바이스드 프롬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홀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없어졌다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변수를 입력해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지만 난 여기는 그렇게 다이나믹 하는 곳은 여기 있습니다. appearance 여기에서 insert dynamic data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룹 컨테이너 속에 스테이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returned prompt 요거를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버튼 워크플로우 가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set 여기 엘리멘트 액션에서 스테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룹 컨테이너에 returned prompt를 해주면 되죠. 이거를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텝 1의 API 결과 중에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아이템 중에 여기에서 prompt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스테이트가 안에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프리뷰로 눌러주고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죠. 여기에서 또 어떤 걸 해볼까요? 계속하기 그런데 만들면서 하죠. 네, 나르는 거북이 하겠습니다. 제로님이 또 좋아하시는 네. 자, 이렇게 엔터만 쳐도 돼요. 클릭을 안 해도. 근데 뭔가 여기 파란 선이 지나고 있죠. 파란 선이 지나는 게 로딩 화면인데 달리가 이제 여기 안에 보이지도 않게 터틀, soaring, 또도 이렇게 프롬프트도 이제 잘 반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능 구현은 다 한 거죠. 네. 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파란 선이 가는 것처럼 그 로딩 사람들 이제 유저가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 나오나 이게 멈춘 건 아닌가 이렇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로딩 스테이트 로딩이라는 것이에요. 로딩 화면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위 여기 사이에 하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보통은 아이콘으로 추가를 하고 여기에 스핀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스핀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로테이트 클릭만 해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쉽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고 여기 레이아웃에서 사이즈를 한 50 정도? 50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 사이즈로 돌아가니까 적당하죠.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다른 걸 쓰고 싶다 난 보기 싫다 이랬을 때 add 플러그인 해서 이게 로딩이라고 치면 여기 2만 개의 앱에서 사용됐다 돼 있죠. 여기 인스톨 눌러주시고 던 하고 디자인해 보시면 여기 로더라는 게 생겼어요. 로더를 여기다가 옮겨줍니다. 이프로님 생각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스핀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색감이 색감이 그게 더 낫네요. 네. 이것도 사이즈도 좀 이상하게 돼 있고 네. 기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미지가 생성 중입니다.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래로밖에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다 쭉 나열해 줍니다. 이미지가 생성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달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로딩이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리플래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 돌고 있고 생성도 안 했는데 생성 중이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안 보이면 되죠. 화면이 안 보이면 되고 이 공간을 차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이미지가 처음에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이 생성되기 전까지만
이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세 단계로 나눠지죠. 처음에는 로딩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쇼우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미지 결과가 나왔을 때 하이드 해주면 됩니다. 모든 논리가 이렇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논리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처음엔 안 보여야 되는 것부터, 여기 안 보이려면 레이아웃에 처음 로드 됐을 때 비지블을 할 거냐, 이거를 체크 해제해주고, 이 공간도 없으면 이렇게 접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이거를 해하고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하죠.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프리뷰를 다시 보면 처음에는 로딩할 때는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고, 이제는 버튼을 클릭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조건을 달아줘야죠. 여기에 조건을 아까 컨테이너의 returned 이미지가 empty가 아닌 것은 있는 거죠. not empty일 때 여기에 visible이라고 하죠. 종류가 쭉 다 있는데 한글이 element visible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걸 해제하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방송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헷갈립니다. 여기에서 이미지가 보여질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hide 해야 되니까 이걸 체크 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인데 이걸 또 찾아서 하려면 귀찮으니까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 copy express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글씨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여기서 우클릭해주고 paste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지금 한 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이미지가 생성될 때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보여주는 게 남았죠. 보여주는 것은 워크플로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부분, 맨 앞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를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엘리먼트에서 show라는 게 있어요. show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스피너죠. 스피너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또 여기 찾기 귀찮으시면 show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show. 그리고 그 다음 게 뭐였죠? 이 변수를 지정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구별은 가능하니까 그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지저분하니까 지금 바꿀게요. 그냥 여기에 변수를 텍스트 로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콘 로더 이렇게 대충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워크플로우로 돌아가셔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개를 보여주고, 여기에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이미지가 보이게 되면 자동으로 하이드 되겠죠. 다시. 그래서 이것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생중입니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이게 사라져야 맞는 겁니다. 먼저 이미지보다 이미지가 늦게 나오는 것은 이게 같이 나오는데 이미지를 브라우저에서 다운받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이게 안 없어졌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워크플로우였나요? 거기에서는 그 다른 걸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나요? 그 맨 처음에 클릭을 하는 우리가 이제 없어진다,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네네.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행동이 나오면은 다시 사라진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바꿔볼까요? 네. 이건 방법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게 조건을 입력하지 말고 처음에 안 보이는 것만 해놨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플로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엘리멘트 액션에서 하이드 로더죠. 로더 아이콘이랑 이게 더 하이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고양아지와 고양이 킥복싱 이렇게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서 막히면 안 되죠. 이게 코딩이든 뭐든 간에 이제 네. 없어졌네요. 없어졌죠. 네. 이 프로님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버블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는 거니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편집 간단하게, 이제 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싶잖아요. 나란히 있고 싶으니 이것과 이거를 선택해주고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룹으로 만드는데 로우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에서 생성 버튼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 레이아웃에서 핏 컨텐츠라고 아까 있었죠. 여기 이렇게 해주면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화면에 너무 꽉 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싫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클릭하고 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패딩이라는 게 여기에 이런 게 있을 때 패딩은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요게 패딩입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 바깥쪽이 마진이에요.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편해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32 정도 이렇게 패딩을 안쪽으로 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32만큼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기에 한결 나아지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컨테이너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다시 클릭해 주시고 레이아웃에 지금 컬럼으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클릭해 주시고 로우 갭, 그러니까 갭을 한 10 정도 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도 너무 붙어 있죠. 여기 컨테이너는 지금 꽉 차서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룹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인풋 프롬프트는 그룹 B로 돼 있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룹 프롬프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여기서 찾기가 쉬우니까 여기에서 그룹 프롬프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갭을, 이거는 옆으로 돼 있으니까 컬럼 갭이겠죠. 컬럼 갭을 10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떨어져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것도 옆에 있는 게 편하겠죠. 두 개를 선택하고 그룹으로 로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센터로 가면 좋겠죠. 이것도 센터. 그러니까 세로로 센터입니다. 각각. 그리고 컨테이너를 선택해 주시고 안에 있는 것들을 가운데 정렬. 네. 이러한 것들이 코드에서는 CSS라는 것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CSS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진짜 CSS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터질 거거든요. 처음에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네. 뭔가 이거를 정렬은 센터 뭐는 이렇게 해갖고 코드가 6줄 들어가거든요. 이거 한 번 클릭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게 레이아웃 정리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리턴드 이미지 이것도 우리가 이거는 좀 회신되는 거니까 여기에 사이즈를 약간 크게 하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꺼주시고 전체를 차지하게 하고 중앙 정렬 하기로 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로 해주고 이미지도 중앙에 오면 좋겠죠. 네. 이 정도로 이게 중앙에 안 왔는데 여기 그래도 핏 컨텐츠를 해주면 컨텐츠만큼 해서 중앙 정렬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다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장을 해발자가 정장은 입을 근데 맨 앞에 문장부터 조금 모순인데요. 개발자가 정장을 입었다니.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거 아닌 걸 정한다니까요. 멋있습니다. 땡큐라고 딱 나오네요. 네. 요 이미지로 이 이미지 생성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게 구글 API를 써서 요 글씨를 한글로 바꿔서 보여주는 것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만 끝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원래 최종 목표였죠. 이것도 금방 만들었었는데 설명하고 뭔가 꼬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땡큐 팻말을 들고 인사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아까 사용했던 플러그인을 사용한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한글로 나오죠. 네. 한글로 나오는 것은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션 API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생성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1시간 조금 더 이렇게 버블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AI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것들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금방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는 법들 또 인사이드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버블이 확실히 그 개발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다. 이거 CSS 하나만 CSS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 HTML에서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을 때부터 구상해야 될 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단숨에 클릭으로 몇 번으로 이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버블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 버블이라는 것을 개발자를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 개발을 준비하는 주니어들, 그리고 개발하지를 못하지만 일반인도 요거를 딱 이용을 하면 개발에 또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들과 용어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API 활용법,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이런 것을 다 익히고 나중에 코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논리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버블을 이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막 HTML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요즘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기분이네요. 이 버블을 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복습이 네.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아예 그래서 그 개념이 없으면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색깔 바꾸고 크기 바꾸고 이런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같이 하면 훨씬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도 막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확실히 이제 프로님이 하나 네. 붙이셨잖아요. 그게 네.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확실히 여러분들 이제 진희님께서 이제 항상 계속 저희가 지금 27회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27주 동안 거기에서 거의 한 25주 동안 진희님께서 자꾸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저도 요즘 HTML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코딩의 중요성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AI를 그냥 다루기만 하시면 저는 1점짜리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활용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저는 5점짜리 생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생성 AI 활용자가 되시려면 생산자가 되시려면 개발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듣는다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드리면 지금 채팅창에도 말씀하시지만 노코드를 제대로 하려면 코딩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코딩은 몰라도 돼요. 코딩은 몰라도 되는데 코딩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지금 UI 같은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옮기잖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 내후년쯤 되면 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상단에 타이틀을 달아라, 인풋은 그 밑에 달아라,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해도 하는 시대가 오는데 네.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노코드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깊이 이런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이런 카톡방이나 이런 것도 참여하셔서 주워 듣기만 해도 지식으로 쌓이고 도움이 되니까 이 네. 법을 한번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천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